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홍콩이 아니죠. 홍콩의 이번에 화재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중국이라고 하죠. 뭐 홍콩 전반, 마카오, 홍콩, 동남아다 할 것 없이 이게 중국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건설업계가 왜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과 관련해서 영상에 나오는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계시죠? 발생 일시는 2025년 11월 26일 날 오후 2시 50분 현지 시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장소는 홍콩 특별행정구 북부 타이포 지구 내 주거단지인 왕푸코트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고, 이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지에는 약 2,000세대, 총 거주자 수는 약 4,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쉽고. 이게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인데 홍콩 이렇게 보면 홍콩이 이게 섬이 있고 이렇게 내륙으로 연결된 지역이 있죠. 내륙으로 연결된 대륙으로 연결된 지역이 훨씬 많죠. 근데 이 북부 내륙으로 연결된 지역의 북부 동쪽에 이렇게 있죠. 이게 구글 지도로 보면은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재 나기 전 이게 사진인데요. 보면은 쉽게 이렇게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좀 이해가 빠르죠. 이 뭡니까? 야, 주거 단지에서 불이 났는데 굉장히 뭐 이게 영상으로 보면 좀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오늘 아침에 이게 뉴스를 보니까 총 지금 사망자 수가 128명에 이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뭡니까 실종으로 처리된 사람들도 많겠죠. 제가 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외국인 그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는 아예 뭐 이렇게 카운터, 그러니까 계산에 넣지 사망자 수에 이렇게 뭡니까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은 사망자 수가 뭐 사망했을 거라고 봐지고요. 또 뭡니까 아직 실종으로 처리된 이 숫자, 이게 사망자 수를 갖다가 감안하면은 실제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뭡니까 많은 언론들이 원인으로서 초창기에 보면은 이게 비계 문제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계가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비계가 워낙 뭡니까 활활 뭡니까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죠. 또 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비계 대나무, 특히 대나무 비계에 대해서 많이 외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이 비계가 이게 이번 화재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오늘 아침에 모닝포스트 신문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스티로폼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계보다는 스티로폼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집니다. 스티로폼 아마 보시면 이게 건축 현장에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티로폼은 정말 이렇게 불이 붙으면 끄기 힘들고 빠르게 번지죠. 그래서 각자 뭐 이렇게 원인을 다 이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게 대나무 비계보다는 스티로폼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진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번 아마 이게 타는 사진에 잡힌 건데요. 이게 활활 타고 있는 단지 앞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이게 71살의 이게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순간적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올해의 사진에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뭐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마 올해 사진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홍콩, 중국, 마카오 여러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도 이 대나무가 비계로 많이 사용되죠 있죠. 그러면 우선 이 비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이게 건설 업계에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노가다를 해봤기 때문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비계를 많이 봐왔죠. 모르신 분들 비해서 비계가 뭐냐 하면은 비계란 건축에서 사용되는 뭡니까 건설 유지 보수 수리 작업을 위해 작업자와 자재를 지지하고 높은 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이렇게 물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비계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발판도 사진을 봐주시면 발판도 있고 지지대도 있고 여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비계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뭡니까 이 영상으로 보았듯이 이 중국에서 중국 쪽 동남아라고 하죠. 중국 중국을 포함한 홍콩, 마카오 다 동남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홍콩에서 불이 났으니까 중국 특히 큰 대륙인 중국에서 왜 이 대나무를 많이 비계로 사용하냐 하면요.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이 대나무를 비계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 건설 현장에서는 볼 수가 없죠. 대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 파이프로 이렇게 스틸재로 강관이라고 부르는 이게 스틸 위주로 해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죠. 표준화된 비계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대나무 비계를 사용할까는 이게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이게 대나무 비계가 강도 대비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실제로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대나무 강도가 실제로 인장 강도가 인장 강도를 하면 이게 당겼을 때 늘어나는 능력이죠. 견디는 끊어지지 않고 이게 늘어나는 능력, 인장 강도가 철보다는 높이 설정될 때도 있고 특히 뭡니까 무게가 철보다 훨씬 가벼워서 작업자가 빠르게 운반 조립 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는 아주 낮고 고층에서도 그러니까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탄성이 있다는 거죠. 대나무는 흔들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지진이나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져서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층 복잡한 곡면 외벽에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차지하죠.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중국 남부나 동남아는 대나무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재비가 철강 비계보다 훨씬 저렴하고 현장에서 바로 잘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초고층 빌딩 공사에도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빠른 조립 속도랍니다. 빠른 조립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숭늉공이 손으로 묶는 나일론 로프 바인딩 기술로 금속 비계보다 조립 해체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100층 빌딩에도 며칠 만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복잡한 외벽 공문 시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나무는 원하는 길이 각도로 쉽게 자를 수 있고 유리 커튼 월이나 공면 외벽 간판 공사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금속 비계보다 설계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자유롭게 이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역 전통 기술과 숭늉공이 풍부하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니까 중국, 홍콩에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전문 비계 장인도 많고 그래서 대나무 비계 설치에 특화된 노동력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노무비도 아주 낮고 인건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대나무 비계를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게 좀 눈이 가는데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환경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탄소 흡수량도 높아 재생 가능하고 친환경적 자재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해체 후에도 폐기물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 7가지 전체적으로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또 이외에 중국과 홍콩의 이게 대나무 비계와 관련해서 법규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이 홍콩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자격 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비계 관련해 가지고 비계공 우리나라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비계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엄격한 이게 홍콩에서는 엄격한 등록 비계공 제도가 있고 중국도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국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나무도 굵은 대나무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40에서 60mm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인딩 규정, 묶는 규정이죠. 나일론 타이로 사용을 의무화해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철사, 나일론 등 모두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에서 고층 기준으로 보면은 초고층 시공에서 세계적 최고 수준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초고층은 지역마다 철 비계를 혼용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점검 체계로 보면 홍콩에서는 매일 점검하고 기상 후 적시 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책임자 점검을 중심으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계, 대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겠죠. 대나무 중심으로 한 비계 기준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인 기준들이 있고 제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게 대나무 비계를 함부로 사용하고 이게 뭔가 미비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중국이나 홍콩에 그 많은 우리나라의 수십 배 아닙니까? 수십 배의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대나무 비계를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이와 같은 화재에 관련해서도 많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겠죠. 당연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재는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반야트리, 특히 부산,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의 근교에 이게 반야트리의 화재를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화재가 엄청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이게 꼭 이게 대나무 비계를 사용해서 났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대나무 비계가 이번 화재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 대나무 비계 사용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스틸로 바꾸는 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도 아마 제가 이게 찾아본 바로는 올 3월부터 이게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철로 된 이게 비계를 사용하는 것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국 건설업계에 사용되는 대나무 비계가 장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장점도 많이 있고 이게 이번 화재에 확산하는데 원인이 되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봐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꼭 이 대나무가 원인이고 확산을 빠르게 했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이게 모든 것이 이 대나무 때문이만 할 수 없다. 훨씬 더 큰 이유는 스티로폼이겠죠. 스티로폼. 그 외의 자재가 훨씬 이게 불을 번지게 하는데 원인이 컸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재에 대한 대나무 비계로만 몰고 가기에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화재로 운명을 달리하신 홍콩에 사시는 이번에 사망한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